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파트 1. 이 책은 러시아판 시크릿으로 불리며 많은 팬을 얻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저자인 바짐 젤란드가 양자물리학자 출신이라는 점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여 얻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파동 에너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을 하게 되면 그때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다중세계 이론의 배경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그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채널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골라서 이동한다는 뜻으로 저자는 트랜서핑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그럼 먼저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이 현실 조종 방법의 개념들을 살펴보자.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떠한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 개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서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가능태 모델. 저자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그때 그는 삼림보호구역에 서 있었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금 후에 성난 얼굴을 한 회색 수염의 늙은 삼림 감시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름다운 계곡 아래의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저자에게 감시인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뭐든지 골라잡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말한 감시인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는지가 수수께끼라며 그것을 푼다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질 거라 말했다. 꿈에서 깬 그는 그 뒤의 일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단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것은 트랜서핑이란 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유일한 생각은 내 자신의 세계를 나 스스로 나서서 갖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끼어들기 이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는 그 이후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그가 트랜서핑을 발견한 이후로 그의 삶은 새롭고 즐거운 의미로 가득 찼다.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잡는 방법이다. 그리고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수동적인 관점과 다른 관점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관점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다.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양자물리학에서 미립자는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또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미시세계의 대상을 기술할 때 그것을 입자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우리는 저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자 모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파동으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원자는 물감이 번지는 점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감시인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형체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가능태가 생겨난다. 자연은 물질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능태 공간은 컴퓨터의 영화 폴더라고 치면
이 폴더 안에는 모든 가능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필름에 담긴 영화 필름처럼 이미 운명을 담고 존재하고 있다. 정보체인 가능태 공간은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무한한 정보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모든 가능태를 품고 있다. 그러니 이 가능태 공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능태 공간의 각 점은 어떤 사건의 특정한 가능태를 품고 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가능태가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편의상 가능태 공간을 섹터별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섹터가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운명도 이처럼 무수한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 운명의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의 형태와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 하나가 운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의 구역이 한 생애의 트랙을 이룬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커브를 틀면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능태의 수가 무한하다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현실은 그 모든 다양성을 펼쳐낸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 잡으면 된다. 정보체는 무수한 수의 잠재적 가능성, 즉 각기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지닌 가능태를 담고 있다. 물질화 과정은 이 정보체에 담긴 내용에 상응하여 일어난다.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적이다. 우리는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에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필름을 전부 펼쳐놓고 모든 장면을 동시에 바라보면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보장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언제나 거기에 존재해왔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생의 트랙들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존재한다. 일어난 모든 일은 사라져 버리지 않고 남아있다. 현재란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구역이 우리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우리의 이 시대는 생각이 곧 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동기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식은 사람의 운명을 형성시킨다. 사념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현실은 의식이 결정하는 어떤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양자물리학 실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념 에너지의 파동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밝게 비추어 그 결과로 그 가능태가 물질화된다고 가정한다. 사념의 파동은 가능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해당 섹터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 섹터의 가능태가 물질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순수한 명상만으로는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에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인간은 이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의 형성에 자기 몫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다. 각 생명체는 고유한 사념파와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한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이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는다. 만약 내가 여행을 가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다가 노숙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그는 내가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생 트랙과 나의 인생 트랙이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다. 그 결과 현실인 이 세계에서 나와 그 노숙자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실현된 모든 현실은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사념 에너지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념 에너지는 공간으로 퍼져나와 주변의 에너지장과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사념 에너지의 주파수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된다. 그러면 그 섹터 고유의 가능태가 물질화하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얻게 된다. 에너지의 매개 변수들은 그 생각의 성질을 흡수한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사념파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꿔놓는다. 매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사념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성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은 그 사람이 이전까지 했던 행위의 결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현재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골라잡는 것을 가지게 된다. 나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나는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4년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나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선택한 대로 얻는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들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불편한 사건을 고치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펜듈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펜듈럼이 있다. 펜듈럼은 진자이다. 저자는 에너지에도 펜듈럼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춰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보의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징적 주파수를 가진다. 이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른다. 사람들의 사념 에너지에 의해 그 특질이 형성된 모든 구조체는 펜듈럼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조만간 에너지 펜듈럼을 만들어낸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에너지 단위를 이루므로 그것 자체로 펜듈럼이 된다. 이 단위 펜듈럼이 모여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단 펜듈럼이 된다. 이 펜듈럼의 지지자들 위에 펜듈럼이 군림하고 이 지지자들은 펜듈럼의 법칙대로 행동하지만 그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펜듈럼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흡수하는 것이다. 이 펜듈럼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의 법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면 하루아침에 인생을 망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펜듈럼의 보호 아래서 뛰어난 업적을 성취하기도 한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아래 자신을 내맡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펜듈럼이 그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인생 트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다는 점이다. 펜듈럼은 그 본질상 하나의 에그레고르라고 할 수 있다. 에그레고르는 심리학이나 신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집단적인 상념이나 집단 의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펜듈럼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로 최대한 많은 지지자를 얻는 것이므로 항상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펜듈럼에게 전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펜듈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목격한다. 펜듈럼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즉시 그와 펜듈럼 사이에는 에너지 차원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지지자들의 사념 에너지 주파수는 펜듈럼의 에너지에 의해 고정된 채 유지된다. 지지자는 펜듈럼의 주파수에 맞춰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고 펜듈럼은 그 대가로 작은 에너지를 지지자에게 돌려준다. 지지자는 펜듈럼의 정보장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핫 이슈를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는 펜듈럼과 에너지로 연결되고 그 조직 안에 자신의 에너지를 고정시킨다. 펜듈럼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극심한 반대자들에게서도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사념 에너지가 펜듈럼의 주파수와 공명하는 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똑같이 작용한다. 펜듈럼이 우리의 에너지에 접근하려고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펜듈럼의 주파수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펜듈럼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줄은 주로 두려움, 불안, 초조 그리고 죄책감 등의 감정이다.
펜듈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모두 수확하지는 않는다. 그중 일부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로 간다.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널려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념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지게 된다.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사념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펜듈럼이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펜듈럼을 저 혼자 내버려 두어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펜듈럼은 피할 수 없는 악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 가야 한다. 삶의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다. 무시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펜듈럼을 끄는 방법은 펜듈럼이 요구하는 반응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기이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매우 강한 동조나 반감으로 분노를 표출하도록 유인하는 펜듈럼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펜듈럼의 공명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를 발산하여 펜듈럼이 꺼지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공명 주파수와는 다른 주파수의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면 우리는 펜듈럼과 공명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나에게는 그 펜듈럼이 꺼지게 되고 그 결과 펜듈럼은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둔다. 나에게 강한 호감이나 반감 그리고 공포감과 불안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펜듈럼의 강력한 주파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만약 어떤 미디어의 내용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또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펜듈럼의 주파수라는 것을 바로 눈치채면 된다. 펜듈럼의 올 가미에 걸리지 않으려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서 동시에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다.